네, 정치권 이슈 모아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제3지대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어제 신당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참석한 신당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이름도 엄청 많아서요. 네. 저희도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요. 제3지대에는 우선 이런 당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곳은 새로운 미래,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원칙과 상식 3인방은 미래대연합을 만들었고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선택, 역시 민주당에서 탈당한 양양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제 이 중에서 원칙과 상식 3인방이 미래대연합이라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이 제3지대가 모두 다 모였거든요. 거대 양당 독식 체제를 타파하고자 하는 이번 모임,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네, 모두 얘기를 들어보면 연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서정욱 변호사님, 프레스룸 라이브 처음 나오셨는데요. 이 발언을 듣고 보면요, 이 이낙연 대표는 좀 큰 텐트 이 정도로 좀 낮춘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큰 집, 뭐 떴다방 안 돼, 이렇게 얘기가 좀 미묘한 좀 발언의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아마 이제 그 텐트는 보통 이제 하루 이틀 치고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는 총선까지 있자는 거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꿈이 이제 그 대선일 겁니다. 대통령. 따라서 이제 그 집을 지면 집은 텐트처럼 이렇게 거들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이제 그 최소한 대선 이후까지 오래 갈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짓자. 이런 데 뜻에서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준석 위원장 대표라고 봐야겠죠, 이제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더 조건이 좀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1등이잖아요, 현재. 지지율 1등이니까. 지지율 1등, 신당평 1등. 답답할 게 없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도 있고요. 결국은 이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앞서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중엔 다 내 밑으로 들어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떴다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 빼고 나머지 다 떴다방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분들은 뭐 미래, 희망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 개혁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는 정체성이 분명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텐트 치자고 하는데 본인은 집 짓자고 하잖아요. 집 지어서 대통령 선거 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못 따라가지 않을까. 네. 결국은 이준석 대표 의중대로 다 이준석 대표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 한 자리에 모인 제3지대가 표면적인 부분 일단 들어봤지만 좀 훈훈한 상황인데, 한 가지 좀 짚어볼 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한 미래대연합, 이 측에서 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제 대선 불출마를 좀 요구했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지난주까지 좀 말까지 좀 있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훈훈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요. 일단 신경민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이낙연 신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를 대리해서 이제 미래대연합과 신당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대연합 측으로부터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를 사안으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간 적이 아예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이 양자 측에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 나왔었는데 일단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인물하고 어제 김종민 의원, 미래대통합 김종민 의원이 어제 사실 회동을 3자 회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 나눴었는지 일단 듣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내가 두 분한테 이심이네. 하여간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미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에서 보면 약간은 뭐 견제한다 아니면 좀 엇갈린다 이런 해설이 들어가 있는 기사가 몇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사실하고 다른 거다 이런 거를 좀 느꼈고요. 두 분이 뭐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어제 여의도 한 카페 스벅 회동이라고도 사실 불린 회동이었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 얘기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자칭 창당 전문가 아닙니까? 민주당 예전에 제일 실무자였는데요. 이렇게 하셨는데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하는데 이들 뭐 꾸준하게 훈풍 불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훈풍 불 거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당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당에서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과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요. 한쪽은 당원을 5만 명을 바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또 한쪽은요, 당원이 싫어서 나간 사람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열혈 지지층이 싫다고 해서 나간 분들 아닙니까? 당원도 잘 모으기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동정 여론이라든가 당원들을 모을 수 있는 힘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쏠리는 쪽에서 봤을 때 자신감 있는 쪽은 베풀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나 메시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는 당분간 이준석 대표의 여유에 의해 가지고 훈풍이 계속 부는 상황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본인이 뭐 계속해서 예고하면서 나간 상황인데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계속.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처리 따봉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당내에서의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탄압받은 적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제3지대 세력끼리 힘을 모아서 거대 양당 타파하겠다 이런 거에는 모두 또 대다수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치권에서 이들하고 연대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선거 구조 하에서는 사실 양당, 거의 거대 두 양당 아니고서는 당선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그 외의 정당의 경우에는 사실 연합하는 방법이 어떤 선거에서 우위를 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3지대라는 이름,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아니라는 공통점 말고는 사실 공통점, 공통분모를 찾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위해서 뭐 합당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 비례대표 배분에서부터 공천 문제 등등 진급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교통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합당이나 이런 아주 견고한 연대가 아니라 뭐 느슨한 선거를 위한 연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도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들이 정말 화학적인 어떤 케미를 내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고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빅텐트의 변수 한 4가지를 저희가 한번 열거해 봤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들이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약에 연대를 했을 경우에는 비례를 분명히 갈 텐데 비례 앞순번 놓고서 굉장히 또 치열하게 다툴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하이론도 많이 나올 테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계속 훈풍이 불기는 어렵다 봐요. 저쪽 부위원장께서는 지금은 이제 뭐 화기애애하게 만나지만 네. 이제 그 공천 문제로 가면요. 뭐 지역구는 이제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지역구는 이제 워낙 후보가 없으니까 조정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비례입니다. 비례. 근데 그 의석이라든지 보면 서로 이제 여러 당이 나누어서 비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은 상당히 손해를 본다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단독으로 넣어도 뭐 이게 어느 정도 비례 몇 석을 확보할 텐데. 예. 근데 이걸 이제 나눠주면 그러면 본인들에게 누가 몇 석 안 되잖아요. 실제 이제 그 이낙연, 이준석 합쳐버리면요. 합쳐버리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이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 미래로 간다면 젊은 분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비례는 또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례 때문에 계속의 그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이게 통합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텐트는요 치기도 쉽고 걷기도 쉽죠. 네. 근데 집은요 철거도 어렵지만 집을 짓기 어렵습니다. 네. 집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그 나중에는 결국 무산되지 않을까 이럴 무산이요? 가능성이 더 높다 봐요. 어허, 그렇군요. 만약 비례 갖고 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주도할 거 아닙니까? 당원은 많거든요. 한 5만 명 된다고 이제 하죠. 준비도 오래됐고 따라서 이제 그 원래는 나눠먹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연대 논의에 성공하더라도요. 일단은 기호 3번을 받지 못하면 총선 승산이 없다. 무조건 3번, 기호 3번을 총선에서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제3지대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인데 기호 3번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제3지대에서요. 현역 의원만 추려보면 총 4명입니다. 직함을 생략하고 양향자,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이렇게 지역구가 있는 의원 4명인데요. 비례대표는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의원이 아닌 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제3지대가 각계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는 선순위 정당 기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들 4명이 모두 연대를 하더라도 의석수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유권자들의 주목도도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자신이 행사하는 표가 사표가 되길 바라지 않는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의당 의원이 총 6명인데요. 만약 제3지대가 연합을 해서 여기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은 7명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호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고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7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필요하다. 장가 기자 정리해줬는데 어떻게 추가로 좀 의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천 탈락자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요? 어떤가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제3지대 전체 통합이 좀 어렵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뭐 제3지대가 통합이 된다면 3번은 이제 쉽게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당의 공천에서 떨어진 이삭죽기라 하죠. 네. 공천에서 이제 탈락할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제3지대로 많이 갈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정의당보다는 받을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이준석 당과 이낙연 당이 안 합친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낙연 신당이 3번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봐요. 아, 오히려 많다고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으로 이탈할 의원은 많지는 않아요. 또 국민의힘이 원래 의석이 적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의석이 많은 게 이럴 때는 부담이 돼요. 네. 의석이 많은데 하위 20%나 공천이 안 되면 그냥 이게 출마를 접지 않고 이낙연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다 각계로 당이 다 논다면 오히려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이 3번이 되지 않을까 더 이렇게 많을까? 예측합니다. 혹시나 뭐 예상과 달리 두 당이 원만하게 합당을 뭐 제3지대가 완전하게 다 완전체로 모인다면은 20석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20석 가능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이탈할 표가 상당히 많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보다는. 그러면 이게 교섭단체도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 자, 미래대연합 주축인 한 명이죠. 조웅천 의원이 뭐 대표로 돼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 보면 이제 저 사신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야,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쉬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는데 탈북합니까 지금?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많이들 뭐 심란해하고 있죠. 또 일부는 네. 총선 지나면 그래도 뭐 소신껏 좀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음 전대 때는 당권을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냐. 윤영찬 의원이 실제 그런 거거든요. 네, 기호 3번을 무조건 차지해야 하는 제3지대 이유는 설명드렸고 유권자들한테 좀 더 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앞순번에 있어야. 그리고 장가 기자, 여기에 비용적인 문제, 선거를 치려면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기호 3번을 꼭 차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선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으려면 15% 득표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제3지대 어느 세력도 독자적인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이번 제3지대가 모두 통합을 하거나 독자적으로든 5석 이상을 보유를 하게 되면 정당에 대한 전체 국가 보조금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 전체 규모가 400여억 원 수준인데요.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소수 정당은 20억 원 가량의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3월 22일 내에 현역 의원 5명을 우선 확보를 해야 하고요. 이 때문에 기호 3번 의석수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네, 비용적인 문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원장님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제 역시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데 아직 선거제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에 따라서 제3지대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요거는 TV에 나오는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척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그렇지 건가요? 않습니다. 예. 그럼 우리 앵커님도 준연동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준연동형 아닙니다. 연동형으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네. 지금은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에 병립형이었죠. 안철수 당이 12석 갖고 왔습니다. 비례대표. 네. 2020년에 준연동형이었습니다. 제3당, 제4당이 많아야 3석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도가 완벽하게 정치 구도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입니다. 3당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의석수를 많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지 연동형이냐 또는 병립형이라는 차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연동형으로 만약에 갔을 때는 당들이 난립할 겁니다. 난립해서 오히려 제3지대가 여러 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동형으로 해버리면. 네. 각자가 다 나누면 되니까요. 그러나 병립형으로 하면 또 합치게 됩니다. 합치게 됐을 때 또 시너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상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시뮬레이션 자체가 같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보태시자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동이냐 병립이냐 아마 연동이 되면요. 저도 각계에 각계로 이렇게 나아갈 것 같아 합칠 이유가 없죠. 예. 각자에게 해도 몇 석씩은 건지니까 연동이 되면. 근데 만약에 병립이 돼버리면 아마 각 당이 따로 나가지고는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이게 더 합치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거의 병립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연동하려면 위성정당 만들고 지금 벌써 해야 되거든요. 아직 양쪽에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저는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제3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네. 실제는 병립으로 거의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연동형, 준연동형 이쪽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라고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먼저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연동형을 그대로 가더라도 나쁘지 않고 병립형이 되더라도 또 핵심 지지층을 모으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월 달 가서야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이들의 목표가 제3지대 목표가 어쨌든 제3돌풍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2016년 국민의당이었죠. 안철수 대표의. 그 돌풍 제안했다는 방안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3지대 프레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50개예요. 근데 두 개로 나누면 돼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과 예. 대통령을 보유하지 않은 정당 이렇게 나누면 돼요.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고 거기에 정책은 실천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야당으로 자기들끼리 반윤석열 표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이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제3지대가 일부 민주당 표를 약간 이게 의석을 몇 개는 잠시 갈지 몰라도 네. 큰 이게 바람 어려운 게 지역구 있죠. 지역구는 거의 전멸할 것 같아요. 어디서 이기겠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는데 지역구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제도에 따라 연동이냐 병립에 따라 다르지만 비례해서 한 몇 석 정도 건지는 이 정도지 크게 바람을 일으키려면 옛날처럼 이게 JP는 그래도 이게 거의 3김이라 않습니다. 예. YS하고 DJ하고 동급이고 그다음에 그때 안철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그때 안철수 현상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인기가 있어서 호남하고 비례를 했죠.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도 솔직히
인기가 그래 없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이제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돌파가 어렵다 봐요. 어렵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현실에 본인의 바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로서. 네. 근데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 또 쓸 수밖에 없는데요. 2016년에 국민의당 안철수당 돌풍이죠. 그 때문에 이번에 돌풍 안 일어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안철수가 중도에서 그다음에 제3지대에서 늘 모아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해 줬는데 손가락 자르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중도라는 정치가 늘 결과는 그렇더라라고 국민들은 약간의 냉소적인 또 시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옛날 같습니다만 85년도에 신민당 돌풍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많이 올라가네요. 예, 많이 올라갑니다. 1당이 민정당, 전두환당입니다. 2당이 민한당, 사쿠라 관제야당입니다. 3당이 그 당시에 YS가 뒤에서 주도했던 신민당 돌풍이 봅니다. 그래서 이 당이 2당이 돼버립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3지대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3지대에서 틈새에서 나는 양비론을 정당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틈새에 있을 뿐입니다. 다만 1당을 집어먹겠다. 2당을 집어먹겠다. 나는 차라리 진보로 가겠다. 그래서 민주당을 뒤집어먹겠다. 나는 정통 보수로 가겠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게 보수와 전혀 맞지 않다. 정통 보수 제거를 하겠다. 이렇다면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께 전략 조언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한 지지자가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얘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좋다. 남해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너무 좋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본인들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정치 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을 맞았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 않습니다. 신당 창당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갈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서 만든 행사였으니까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이 엄청 거셌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언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문제 발언을 하신 분께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일부 보도를 보면요. 작년에 비명계 의원들을 총알로 처단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한 유튜버가요. 민주당에는 또 복당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지지자 막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면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이현욱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도 없는 정당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의 기생에서 살아온 정당. 거기다가 강성 유튜버와의 단절 저희가 1년을 넘게 요청했거든요. 최소한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장직이라도 사퇴해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거기에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혐오를 계속 양산하고 있는 정당의 그 정치에 유튜버에 기생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도 없고요. 박시영 부원장님, 민주당 그런 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좀 씁쓸하네요. 불과 며칠 전에 그 당에 계셨던 분인데 그럼 며칠 전에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셨어요? 참 이런 말밖에 할 게 없고요. 저는 뭐 이 혐오의 정치가 사실 뭐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저런 발언들을 하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요.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강선우 대변인이 저걸 저는 뭐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뭐 강선우 대변인이 저걸 비판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다루는 주제가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내부의 스스로의 자정 기능으로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저는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요. 가장 이게 정치권에 없어져야 될 게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여야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천도 보면요. 의정부의 그 문희상 의장 있죠. 네. 그분은 이제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은 이제 옛날에 탈당해서 무소속까지 나왔는데 적격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시흥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그게 조정식 사무처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이 신청하고 했다고 공천을 적격해서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게 기준이 맞습니까? 저는 동일한 사안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래야 이게 국민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내로남불 없어야 되고 지금 막말도 그렇잖아요. 실제 이낙연 그 당의 행사에서 지지자는 일개인이고 이낙연 대표는 바로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를 진심으로. 이거는 이게 크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돌출 발언을 이낙연 대표가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른 발언은 아예 총알 처단 이걸 갖다가 그 복당 또는 이제 우리 남영희 부원장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이거 최강훈의 암컷 이 발언을 옹호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부원장만 해촉하고 적격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 팬이면 아무리 심한 말도 이게 용납되고 상대면 진짜 아무 말도 아닌 것도 이렇게 음악에 제재하고 이런 내로남불 없어지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